안녕하세요, 우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 달? 그러게요. 한 달 됐네요. 그러니까, 진짜. 잘 지내셨어요? 네. 늘 항상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보긴 하지만 예. 근데 밥은 잘 드시고 다니십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저는 먹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잘 못 먹겠던데요, 요즘은. 왜요? 요즘 아시겠지만 네. 뭐 만만한 게 없어요. 다 비싸요. 아,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비싸질 줄은 몰랐다는. 이렇게 고물가에 오히려 수혜를 본 업종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수혜를 본다고요? 네. 근데 이거 선배가 이거 약간 힌트 주셨네요.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먹는 건데 좀 싸게. 단체 급식. 맞아요. 맞죠? 이거 맞아요. 제가 오늘 맞추려고 제가 오늘 맞아요. 그럴 것 같아서 맞습니다. 왔습니다. 구내식당 잘 이용 안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잘 거의 이해 그렇죠. 안 하죠. 네. 직장인분들은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요. 왜냐? 말씀하신 대로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업종인 단체 급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가가 오르니까 단체 급식이 잘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요새 외식 물가를 제가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좀 봤는데 서울의 김치찌개 백반이 8,000원이라고 하고 김밥 한 줄이 3,300원이라고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사실 이거보다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더 비쌀 것 맞아, 같긴 더 한데. 비싸요. 저는 김밥 한 4,000원? 그렇죠. 김치찌개 먹는 거 9,500원씩 내요. 최근에 또 구내식당을 제가 한번 사옥을 방문해갖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두 분 다 구내식당 이용 이유를 첫째는 싼 가격, 두 번째는 메뉴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하나가 가격이 싸고 가격이 싸다? 두 번째 퀄리티가 괜찮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다. 구내식당 음식들이 요새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우리 구내식당 얼마인지 아세요? 4,000원이었나요? 근데 이게 약간 직원 할인가가 적용돼서 우린 2,800원만 냅니다. 그렇군요. 제가 다녀온 업장은 삼성 웰스토리라는 그 급식을 하는 업체의 본사인데 거기 원래 가격이 7,400원이라고 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직원가는 3,600원, 3,700원. 아무튼 가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단체 급식이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선배, 이게 사실 저는 가격이 싸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체 급식하면 또 대한민국 남자 하면 또 뭐 떠오르십니까? 짬밥이요? 근데 이거 물론 이제 비교하면 사실 신뢰되는 거 저도 알거든요. 네. 근데 단체 급식의 특징상 이게 결국 조리 자체가 대규모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맛을 내고 그리고 네. 좀 조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해주신 짬밥도 사실 큰 범위에서 단체 급식 안에 포함이 돼요. 그 그렇죠.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데 오늘은 약간 좁혀서 사내식당 얘기를 좀 해보려는 거였고 일반 구내식당들, 우리가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사내식당들의 전반적인 추세를 요약하면은 음식 퀄리티를 높이고 메뉴를 다양화한다. 이게 약간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물가로 사람들이 밖에서 안 사 먹고 구내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타이밍이라고 본 거죠. 또 다른 추세를 하나 얘기하면 바로 간편식이에요. 우영 기자는 간편식 자주 드세요? 최근에 저는 좀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자취를 하니까. 네. 근데 매일 사 먹어도 비싸죠. 그렇다고 또 매일 해 먹어도 똑같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아싸라게 차라리 그냥 좀 조리 과정이라도 좀 간편하게. 그쵸.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또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간편식 자주 먹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간편식이 있는 코너들이 요새 급식장에도 생겼어요. 우리 회사는 물론 없지만. 이게 중요한 건데 없잖아요. 근데 잠깐만, 제가 이해하는 그 마트에 있는 그 간편식 코너가 맞아요. 실제로 구내식당에 있다고요? 네, 구내식당에 있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이런 코너들이 한켠에 마련이 돼 있었고 그냥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딱 그런 식이에요. 상품도 사실 되게 비슷해. 샌드위치 있고 샐러드 있고 뭐 1인용 피자 같은 냉동 음식 있고 네,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레인지 구비돼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조리기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있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간편식이 요새 장점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사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갔었을 때도 점심시간 이전부터 이미 간편식 코너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정해진 메뉴를 먹기 싫어하는 분들 혹은 빨리빨리 밥을 먹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생기면 간편식 코너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무조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예전 단체 급식, 사실 이제 지금은 아니죠. 말씀하신 걸 토대로 예전 단체 급식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꺼려하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즉석으로 빠르게, 그런데 제가 맛이 보장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안 쓸 이유가 없는
사실 그렇잖아요. 가격도 싼데. 사실 이런 간편식 코너를 늘리는 게 요새 급식업계나 식자재 업계의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업계 1위가 CJ 프레시웨이라는 CJ그룹 계열사인데 CJ 프레시웨이도 올해를 보면은 이 간편식 코너를 점포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매출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급식 산업이 다시 이제 크게 재고 있는 것은 사실 물가가 크게 작용했잖아요. 네, 물가가 크게 작용해요. 저 이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황이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올해가 이렇다면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업황은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네. 내년 상반기까지가 올해보다 업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고물가의 영향 때문에 네. 수요가 몰리는 영향이겠죠. 그래서 약간 이거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 급식업계 상위 5개사가 있거든요. 거기 매출 규모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CJ 프레시웨이가 올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조 7천억 원 정도로 해서 업계 선두고 그 밑에가 삼성 웰스토리 한 2조 6천억 원 정도고 그 다음에 뭐 현대 그린푸드, 아워홈, 신세계 푸드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 5개 업체들이 한 시장의 80%를 점령한 과점 시장이거든요. 이 단체 급식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 5개의 업계를 주로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실적들은 전년 대비해서 5%에서 많게는 20%까지 상승했어요. 그만큼 이제 작년부터 계속 고물가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는 이제 예측치도 리포트에 쓰잖아요. 네. CJ 프레시웨이가 선두니까 네. 내년에 한 매출 3조 3천억 원을 할 것이다. 희망찬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진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단체 급식이라고 저는 네. 저희끼리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서 처음 들었던 그 이미지. 그러니까 불과 제가 몇 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짬밥이랬잖아요. 짬밥. 근데 이 짬밥이란 개념이 지금까지 말하면서 벌써 바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미지를 바꿔갈 만한 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건강검진 자주 하세요? 건강검진이요? 아니요. 그렇게 또 자주는 안 하죠. 뭐 체형검진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고작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급식장에는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데 가봤더니 그 정신건강 테스트를 하려고 뭐 설문지 같은 거를 전자로 할 수 있고 네. 피부 탄력 같은 거를 좀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단체 급식의 현장에서 하는 네, 맞아요. 이유가 거기 있을 텐데. 거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단체 급식이라는 건 어쨌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직원들이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갖고 네. 이건 약간 실험적인 시도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제 생각엔 캐시카우는 아니고 네. 앞으로 뭔가 단체 급식장이 변한다면 이런 형태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바디나 피부 체크해 갖고 자기 건강 데이터가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직원들이 그 앱을 통해서 막 예약을 해요. 뭐 최소한 하루 전날 나 어떤 상태 어떤지 좀 알고 싶다 예약을 하면은 예. 그 다음날 영양사가 있으면은 영양사가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내 상태를 체크받을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데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결국 보건의 영역이거든요. 그쵸. 영양소를 채워야 돼. 그쵸,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거 하면은 저도 이용해 볼 것 같아요. 이거 뭐 임직원들 상대로 하는 복지니까 내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물론 당장 내년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먼 미래의 어떤 네. 업황에 대해서 그 선배가 좀 약간 잘 밝혀주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멀리 갔으면 조금 가깝게 이번에 한번 네. 가볼게요. 네. 저희 그 사실 단체 급식이라는 게 네. 결국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보통은 단체 급식이니까 그 사업장 혹은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제 미래 변동이 혹시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예. 단체 급식이랑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급식장을 수주를 해야 되고 네. 식자재를 대량으로 유통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고객이 당연히 기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간 거래를 B2B라고 하는데 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 간 거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70에서 90% 정도 돼요. 이 말은 B2C 비중이 낮다.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비중이 낮다는 건데 이걸 이제 조금 비율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게 조금 약간의 중기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급식의 그 단체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고 내가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이제
급식을 줄 때 이제 일어나는 어떤 사업 네. 모델인 건데 이게 그 단체가 좀 벗어나서 소비자가 직접 받을 네. 수 있는 혜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단체일 수 있는 게 B2B 형태는 급식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가장 인지하기 쉬운 거는 바로 푸드코트예요. 예를 들면 네. 휴게소나 뭐 예. 야구장, 공항 이런 데 가면 푸드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 B2C 사업으로 보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와서 그렇죠. 네. 기업에 맞죠. 속해 있는 임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푸드코트들을 뭔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급식 사업장처럼 네. 예쁘고 다양하고 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게 지금 B2C 사업 모델을 늘려가려는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기업의 임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익숙하게 다가가서 규모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목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선배가 아까 B2B랑 B2C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감이 사실 안 왔거든요. 네. 왜냐면 단체 급식 어떻게 B2C가 되지 이거였는데 딱 느낀 게 푸드코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현대 그린푸드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고령 친화식인데 이 고령 친화식이 뭐냐면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어렵고 사실 씹기 씹기 어렵고 치아 상태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게 고령 친화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령 친화식들을 나이 든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B2C의 더 진화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네. 연령층까지 분석한 그쵸, 약간. 어떤 디테일한 상품과 아이템을 지급한다. 참 오늘 느끼네요. 단체 급식에서 이제 그 개념은 정말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네. 단체란 개념도 달라졌지만 이제 급식의 개념조차. 왜냐면 급식은 예전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주는 대로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나 좀 더 주세요 하면 사실 그것도 좀 힘들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그것도 단체 급식의 모습으로 이게 어쩌면 이제 말씀하셨던 단체 급식의 어떤 미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이제 뭐 소비자가 선택권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궁금하시면 여의도 IFC몰 자주 가세요? 네, 전 자주 가죠. 아, 거기에 그 아오홈이 새로 연 푸드코트가 있어요. 이름은 뭐 컬리너리 스퀘어라고 하는데 저 아직 못 가봤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먼저 가보세요. 아, 이거는 제가 직접 한번 네. 가서 기자로서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보도록 음식 하겠습니다. 맛있는지 한번 맛보고 평가 좀 해주세요. 평가 좀, 네, 제가 입맛도 까다로우니까 네. 저희 선배한테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정말 큰 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